지난 시간에 그 지도 읽기의 기본적인 것들만 쭉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지도 읽기의 기본적인 설명이 이어갖고 좀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지형도에 관련된 거라든지 등고선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형도에 관련되는 것들을 설명드리면 좀 잘 체크하셔갖고 이 정도는 내가 꼭 숙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뭐 택지 개발 지역이라든지 또는 임야를 대상으로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좀 가지시고 가능하시면 본인이 몸에 좀 어느 정도 잘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굳이 연습 통하지 않더라도 지형도만 보시면 산이 생겼는 형태라든지 또는 산이 어디로 지형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숙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따분하시더라도 마루금 긋기라든지 또는 그 마루금 긋기 했는 산줄기하고 실제 지형도하고를 자꾸 좀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좋은 자리들을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루금 긋기를 하시다 보면 그 좋은 자리라든지 또는 산에 모인 생겼는 형태가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형태를 발견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깨우침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집안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이기 때문에 지도 읽기는 충분히 하시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축척에 이어갖고 그 난해주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도 하단 부분에 나타나는 흔히 얘기하는 그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범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범례를 몇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이런 지형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범례에 관련된 것들도 꼭 좀 체크를 하셔갖고 이 정도는 내가 꼭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범례에 관련되는 그런 슬라이드였고요. 지금은 이제 이 지도라는 것들은 한번 제작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수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제작되는 거에 따라 갖고 몇 년도에 수정됐는지 또는 언제 제작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단 부분에 좌측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쇄 일자를 잘 파악을 하셔갖고 이 지도가 언제 만들어져 갖고 언제 수정됐는지.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사진은 1996년도에 촬영됐는데 현지 조사는 2003년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도가 언제 만들어져 갖고 언제 수정됐는지까지도 지금은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관련된 이 하단 부분에 인쇄 일자를 봐갖고 지금 시점하고 시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실제 위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표기를 해갖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적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은 주로 주요 도로라든지 시가지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요 도로라든지 시가지가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적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슬라이드 사진에 보시면 이 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전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아마 나타났을 거고 앞으로 시차가 훨씬 변하면 또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적색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도로하고 시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연차별로 보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지형도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도로와 시가지만 보면 동서남북 중에 이 시가지의 발전축이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아니면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주로 부동산에 순수하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이런 지형도 읽기를 충분히 하시면 이 시가지의 발전축은 남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동서로 가는 건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발전하는 축에 가갖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야지 발전이 끝난 축에 가서 투자를 하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지도에 읽기 관련된 것들도 잘 파악하시면 재투자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결부되어 갖고 좋은 쪽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도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어떤 법칙이라든지 또는 색깔로 구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잘 숙지를 해야 나중에 멀리서도 지도의 어떤 색깔만 봐도 시가지의 모습인지 또는 인공 지물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다 색깔로도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몇 가지를 꼭 좀 잘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셔야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들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요 도로라든지 시가지라든지 또는 뭐 인공 지물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꼭 좀 잘 이해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등고선이라는 것들이 이 지형도에는 자주 등장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등고선에 관련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등고선에 관련된 것들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계곡선이라든지 주곡선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정도는 꼭 좀 잘 이해를 하셔갖고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계곡선은 어디를 표시하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좀 알아야 나중에 지형도를 봤을 때 어디가 계곡선이고 그다음에 어디가 주곡선인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지형 지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부동산 측에서 혹시 임야를 구입하게 되면 경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완경사에 그나마 조금 평지라도 나올 수 있는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형도만 봐도 이렇게 조곡선이라든지 이런 강곡선이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이 주로 뭐 늪지라든지 또는 평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 등고선만 가지고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등고선이란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 등고선의 모습인데요. 지금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희미하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곡선의 표시들이 지금 해발 표시가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고 사이에 지금 이제 주곡선들이 명확하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계곡선들이 이제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주곡선의 자리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그다음 이제 이 등고선의 성질은 앞에서 잠깐 봤는 것처럼 이 등고선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하셔야 이 등고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 따라 갖고 이렇게 등고선이 넓게 나타나면 이렇게 완경사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등고선이 이렇게 좁게 나타나면 이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나타난다. 그다음 이제 계곡선에 나타나고 있는 이 높이 표고 높이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표고 높이에 따라 실제로 산에 갔을 때는 이 거리상 높이가 10m지만 10m 사이에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까지도 자주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 10m 사이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도 조그만 이렇게 작은 능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등고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산에 생기는 이렇게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 어떤 기가 머무를 수 있다는 그런 자리들까지 찾게 되면 말 그대로 앉아서도 이렇게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목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봤는 이제 등고선의 기본 원리에 따라고 지금 뭐 바닷가 쪽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고선의 어떤 생겼는 형태에 따라고 지금 산에 생겼는 모습을 지금 슬라이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고선의 특징에 따라 갖고 등고선이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두 번째라든지 한 세 번째 것만 좀 잘 기억하셔갖고 이렇게 단핵하는 절벽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절벽인 경우에는 이렇게 등고선이 겹쳐갖고 일직선으로 나타나 하나로 이 등고선이 없어져갖고 하나로 나타나게 되면 이때는 이 산이 내려가다니 뚝 떨어지는 하고 절벽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아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안에 있는 이 간곡선이라든지 조곡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폐곡 폐합되지 않는 그런 것들만 아시면 경사가 아주 완만하게 이어져 갖고 산의 형태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곡선이라든지 간곡선이 나타나면 산의 형태를 대충 가늠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봤는 기본 지형도의 어떤 대표적인 슬라이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지형도에 실제 나타나는 지형도 그 등고선 표기하고
실제 지형도처럼 생겼는 제가 산의 모습을 찾아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형도 모습처럼 생겼는 실제 산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실제 지형도에 따른 실제 산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점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발 170.2에서 지금 능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으로 지금 쭉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완경사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고선의 간격하고 실제 경사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0.2에서부터 뭐 한 10mm까지 벌어지는 것들을 이해해서 보면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는 뭐 실제 적용하기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적색 부분으로 표시되고 있는 뭐 1mm라든지 또는 배로 벌어놨는 2mm라든지 또는 거의 뭐 완경사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5mm라든지 한 3개 정도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경사각이 어느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등고선이 한 5mm 정도 벌어지면 완경사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용 면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실제 이제 밑에 하단 부분에 표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에서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벌어져 있는 등고선 간격이 몇 미리로 벌어졌느냐에 따라 갖고 지금 실제 경사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주로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산행했을 때 이 경사각에 따라 갖고 산행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 앞에서 받는 이 지형도의 경사각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예를 들어 갖고 한 5mm 정도만 벌어지면 그래도 완경사의 어떤 경사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경사각이니까 가용 면적이 많이 있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쓸 수 있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 좀 잘 그 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육안으로도 나중에는 이 정도의 등고선 간격이면 충분히 좋은 가용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고선 내 모양을 가지고 실제 산으로 유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등고선을 가지고 선분 AB로 잘랐을 때 나타난 이 선분의 모양에 따라서 실제 산의 모양들이 지금 우측에 나타난 모습들이니까 좌측에 있는 등고선을 절단했을 때 우측에 있는 산의 유형들을 좀 잘 비교를 하셔갖고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그림 C에서 D로 또는 E에서 F로 가고 있는 선분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고 있는 산 유형들도 대각선이지만 형태들이 다 이렇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산을 읽는다든지 또는 산에 관련된 지형도들을 본인이 육안으로 봐갖고도 산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 정도의 지형도를 가지고 있으면 대충 산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충분히 연습이 될 수는 없지만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했는 걸 가지고 실제 지형에 갖고 자꾸 이렇게 일치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지형도 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연습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지형도하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 그 산의 유형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BC의 어떤 산의 실제 유형 사진하고 밑에 있는 1, 2, 3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형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맞춰가는 연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있는 실제 사진을 가지고 밑에 있는 1, 2, 3 중에서 찾는 연습으로 하시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찾으시면 찾기는 힘들지만 일단 기본적인 지형 지물이 관련되는 길이라든지 또는 이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시면 1, 2, 3번 중에 어느 건지를 또 이렇게 금방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생겼는 형태에 따라 갖고 등고선의 모습들은 마치 자기 손 엄지손에 지문의 모양하고 비슷한 유형도로 생겼는 것들은 실제 산의 모습들도 이렇게 금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형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 1, 2, 3번 중에 2번의 모습이 실제 사진의 모습하고 가장 많이 닮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B번에 나타나고 있는 사진들도 전답이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인공지물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산들이 표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 찾다 보면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형 지물인 이 고압선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공 지물인 나타나고 있는 까만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집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변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집이 1번인지 3번인지를 정확하게 찾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의 생겨는 형태라든지 실제 산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1, 2, 3번 중에 3번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쉽게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